서울 강남구 신사동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10층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 로비가 환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우진 신임 원장의 취임식 날이었어요. 1층 로비부터 2층 연회장까지 화려한 꽃다발과 축하 화환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화려한 군중 속에서 66세 박순덕은 소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연회장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단정하게 빗어넘긴 짧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순덕의 손에는 낡은 청가방만 들려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서는 정우진이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샴페인 골드 컬러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지혜가 하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다니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명품 브랜드 목걸이를 걸고 하이힐을 신은 채 환한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 지혜의 시선이 연회장 뒤편에 앉은 순덕에게 닿았어요. 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본 뒤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깐 나가 계실래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지혜는 순덕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연회장 밖 복도로 이끌었어요. 복도에 나온 지혜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순덕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괜찮은 건데. 지혜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이런 가족 이야기, 우리 집 이야기 같아서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의료계 인사들이에요. 어머님 이런 모습 보면 우진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우진이 원장 되는 날인데 엄마가 와야지.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기 안에 계신 분들이 어머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순덕은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순덕은 아들에게 인사라도 하려고 연회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우진이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왔어? 우진은 순덕을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혜가 우진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원장실에 중요한 손님들 기다리고 계셔. 우진은 어머니를 보며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먼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서 가봐. 지혜는 순덕을 힐끗 보더니 우진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병원 앞 주차장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덕은 김비서를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비서,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김비서는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도련님께서 언제쯤 진실을 아시게 하실 겁니까? 순덕은 차에 올라타며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김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순덕은 창밖으로 병원 건물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세운 의료재단, 그리고 5년 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매입한 이 병물. 순덕은 모든 것을 아들 몰래 지켜왔지만 오늘 며느리에게 들은 말은 가슴 깊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한편 그 시각 10층 원장실에서는 우진과 지혜가 마주 서 있었어요. 원장실 넓은 창문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우진은 책상에 놓인 원장 정우진 명패를 만지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지혜는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실력으로 이룬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우진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해요. 우진은 고개를 돌려 지혜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지혜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병원에 안 오시게 하세요. 우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객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어머님, 그 차림 말이에요. 우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지혜는 우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의료계가 얼마나 좁은 세계인지. 소문 한 번 나면 끝이에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30평 남짓한 평범한 아파트는 순덕이 일부러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고인이 된 남편 박철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순덕은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오늘 원장 됐어요.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오래 숨긴 건 아닌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야.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우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엄마, 오늘 바빠서 미안했어. 순덕은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병원에는 좀 덜 오는 게 어때? 순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우진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편히 쉬셔. 순덕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우진아, 엄마가 부끄러우니? 우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순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알았다, 그럴게. 전화를 끊은 순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된 자신이 서글펐어요. 순덕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건물 소유권 증서와 SJ의료재단 이사장 임명장이 들어 있었어요. 순덕은 서류를 펼쳐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밤을 새웠어요.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순덕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아침 순덕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순덕은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순덕의 나이는 겨우 36이었어요. 남편 박철수는 작은 내과 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급히 실려온 환자가 있었어요. 철수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환자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환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거부당한 말기 환자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족들은 철수를 의료사고로 고소했고 언론에서는 무책임한 의사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철수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환자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의원은 텅 비어갔습니다. 철수는 매일 빈 진료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순덕아, 내가 의사 자격이 있는 걸까? 순덕은 남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갔어요. 순덕은 남편이 이대로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은 은행 통장을 모두 꺼내들고 철수 앞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덕아, 이제 그만하자.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순덕은 남편의 두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당신 꿈이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치료받게 하는 거잖아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덕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제대로 된 병원 만들어요. 철수는 순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 친정 땅 팔았어요. 전부 다요. 철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그게 당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순덕은 웃으며 말했어요. 땅은 또 사면 되지만 당신 꿈은 지금 아니면 못 이루잖아요. 그렇게 순덕과 철수는 서울 외곽에 작은 종합병원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SJ 의료재단이었어요. S는 순덕의 이름에서, J는 철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처음엔 작았지만 철수의 정성 어린 진료로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순덕은 낮에는 병원 행정일을 보고 밤에는 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5년이 흐르고 병원은 중견 규모로 성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진료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어요. 순덕은 남편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하지만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순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덕아, 미안해. 우진이 잘 부탁해. 그리고 며칠 후 철수는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철수가 치료해준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어요.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8살 아들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아, 아빠는 좋은 의사셨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엄마, 나도 아빠처럼 의사 될래. 순덕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훌륭한 의사로 키우겠어, 여보. 그날부터 순덕은 혼자 재단을 이끌어야 했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젊은 과부가 재단을 운영하겠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이사장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순덕은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했어요. 재단 이사회에서 남자 이사들이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순덕은 참고 견뎠습니다. 밤마다 경영학 책을 읽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걸 배워나갔어요. 5년이 지나자 재단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SJ 의료재단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중견 의료기관이 되었어요. 순덕은 번 돈을 모두 재단에 재투자하며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강남 신사동에 10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어요. 이 건물이 바로 지금 우진이 원장으로 있는 그 성형외과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순덕은 건물을 사면서 결심했어요. 우진이가 의사가 되면 이 건물에서 일하게 해주자. 하지만 순덕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스스로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덕은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았습니다. 우진이 의대에 합격하던 날 순덕은 기뻐하며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엄마, 나 의사 될 수 있을까?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아빠 아들이잖아. 우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순덕은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순덕의 마음은 조금 불안했어요. 며느리 한지혜는 명문대를 나온 피부과 전문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혜는 순덕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어요. 어머님, 평소에 뭐 하세요? 순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결혼식 날 지혜의 부모는 호화로운 예식장을 준비했습니다. 순덕은 단출하게 친척 몇 명만 데려왔어요. 지혜의 어머니 강미숙이 순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 친척분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집안이 작아서요. 미숙은 그러시구나 하며 돌아섰지만 표정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후 지혜는 순덕을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친정 먼저 가고 순덕의 집은 잠깐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우진 부부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순덕은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우진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해왔어. 지혜는 반찬통을 받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 사 먹어요.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주면 맛이 다르잖아.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간 순덕은 우진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우진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순덕은 아들을 보며 반갑게 말했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우진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반찬 만들어 오셨대. 우진은 고마워하는 대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바빠서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어. 순덕은 슬픔을 감추고 일어섰어요. 그래, 그럼 엄마 갈게. 우진은 배웅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덕의 뒷모습을 지혜는 무표정하게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자 지혜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우진이가 일하는 병원 확인했어요? 김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저희 재단 소유 건물에 입주한 성형외과입니다. 순덕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우진이가 그 병원에서 잘하고 있나요? 김비서는 보고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났습니다. 곧 원장 승진 예정입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도련님께 언제 진실을 말씀하실 겁니까?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우진이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게 해주고 싶어요. 김비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은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곧 원장 된대요. 당신 꿈 이룬 거예요. 하지만 순덕의 눈가에는 기쁨보다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어머니를 점점 멀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순덕을 가난한 사람으로만 보며 무시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고 건물 소유권 증서를 꺼내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숨기고 아들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 취임식으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 청담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한지혜의 어머니 강미숙이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친구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번에 강남 대형 병원 원장 됐어요. 친구들이 일제히 감탄했어요. 어머, 축하해요. 성형외과 원장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피부가 전문이고 정말 잘 됐죠.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어떤 분이세요?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돈이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친구들은 미숙의 어색한 표정을 눈치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님,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미숙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다시 해보세요. 웨이터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빨개져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이 카드로 해보세요. 하지만 그 카드도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당황한 채 현금으로 겨우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미숙은 남편 한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카드가 왜 안 돼? 성철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집으로 와. 큰일 났어.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성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운전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청담동 대저택에 도착한 미숙은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성철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SJ의료재단에서 투자금 전액 회수한대. 미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SJ의료재단이 어디야? 성철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최대 투자처야. 전체 자금의 40%를 거기서 받았어.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주요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거야? 성철은 서류를 집어들고 미숙에게 던졌어요. 이거 봐. SJ의료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미숙은 서류를 집어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박순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숙은 그 이름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박순덕이라고? 설마 우리 사돈?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진이 엄마야.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청소 일하면서 우진이 키웠다며? 성철은 책상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서류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 미숙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재단 설립일은 30년 전이었고 박순덕이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유 자산 규모를 보고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수백억 아니야?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천억이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그때 미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딸 지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지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어요. 미숙은 너도 알았어 하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진이 병원 건물주가 계약 해지했대. 30일 안에 나가래. 미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혜야, 그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지혜가 대답했어요. 아직 확인 중인데 비서만 나와서 말을 안 해줘.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건물주가 내 시어머니야. 전화 너머로 지혜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SJ의료재단 이사장이 박순덕이래. 내 시어머니 말이야. 지혜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청소하면서 우진이 키웠다고 했잖아. 미숙도 혼란스러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서류가 거짓말을 하겠니? 지혜는 전화를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우진한테 물어볼게. 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돈을 무시했던 게 화근이었어.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소박하게 사시길래. 성철은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결혼식 때 사돈한테 뭐라고 했어? 미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친척이 적다고 했을 뿐이야. 성철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돈한테 가서 빌어. 미숙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지금 가볼게. 성철이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이건 우리 회사 존망이 걸린 문제야. 부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고 순덕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성철과 미숙은 순덕의 집 앞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돈, 저예요. 미숙이에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철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사돈, 얘기 좀 합시다. 제발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성철은 급히 물었어요. 박순덕 씨 계시나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가시던데요. 미숙은 절박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여성은 모르겠어요 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철과 미숙은 복도에 서서 막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성철의 휴대전화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왔습니다. 성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당장? 직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SJ의료재단이 우리 회사 담보 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성철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미숙이 남편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성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끝났어. 우리 회사 끝났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순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는 적막했고 부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사돈을 무시한 게 화근이었어.
미숙도 눈물을 닦으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결혼식 때 그런 말 안 할 걸 그랬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덕은 집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순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편 그 시각 순덕은 한강변 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사장님, 한성철 회장 부부가 댁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덕은 강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련님 병원 건물명도 소송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비서가 대답했어요. 아직 이사장님께서 건물주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순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순덕은 김비서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예요.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순덕은 눈을 감고 남편 철수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서 답은 오지 않았지만 순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병원 원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건물명도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우진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 건물주가 왜 이러는 거야?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도 큰일 났대. 우진은 고개를 들어 지혜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혜는 책상에 손을 짚으며 말했어요. SJ의료재단에서 투자금 전부 회수했대. 회사가 부도날 것 같대. 우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SJ의료재단이 어디야? 지혜는 우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게 내 엄마가 이사장이래. 우진은 잠시 말을 잃고 지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지혜는 화면에 검색해둔 기사를 우진에게 보여줬습니다. SJ의료재단 30년 역사의 중견 의료기관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우진은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재단 이사장 박순덕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우리 엄마라고? 지혜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이 병원 건물주도 내 엄마래. 우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청소 일하면서 날 키웠다고. 지혜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우진은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어요. 지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부모님도 내 엄마한테 가봤는데 안 만나주신대. 우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취임식 때 나가라고 한 게 화났나 봐. 우진은 지혜를 돌아봤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는데? 지혜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된다고 했을 뿐이야. 우진은 한숨을 쉬며 책상에 앉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서운하셨나? 지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서운한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하다니. 우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원장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우진이 받자
행정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건물관리업체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진은 지금 내려갈게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우진과 지혜는 서둘러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우진 원장님 맞으십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네, 제가 원장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내 우진에게 건넸어요. 건물주의 지시로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합니다. 우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남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30일 이내로 병원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지혜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2년이나 남았다고요. 남자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특약조항 7항을 보십시오. 건물주가 필요시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우진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물주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건물주께서는 비서를 통해서만 연락 가능합니다. 우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비서님이라도 좀 연결해 주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SJ의료재단 비서실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2~3번 신호음이 울리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SJ의료재단입니다. 우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저 정우진입니다. 신사동 병원 원장인데요. 김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진은 간절하게 말했어요. 건물주님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비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진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김 비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최종 결정입니다. 번복 불가능합니다. 우진은 절박하게 물었어요.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우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지혜가 우진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뭐래?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안 알려줘. 지혜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 30일 안에 병원을 어떻게 비워? 병원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문 닫는데요. 원장님이 건물주랑 싸운 모양이에요. 소문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우진은 직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간호사 2명이 사표를 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우진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직원 절반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병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혜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어떻게 좀 안 돼? 성철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지혜야, 우리도 지금 정신없어. 회사 문 닫을 것 같아.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시어머니한테 빌어봐. 그분이 모든 걸 쥐고 계셔. 지혜는 전화를 끊고 우진을 봤어요. 당신 엄마 집으로 가야겠어.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2 사람은 서둘러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운전을 하며 우진은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혜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한 게 아닌데.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진도 어머니를 소홀히 대한 게 미안했습니다. 취임식 날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후회됐어요. 엄마가 정말 건물주였다면 나는 뭘 한 거야? 우진의 가슴속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분 후 순덕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우진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야. 문 좀 열어줘. 지혜도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혜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문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시끄러워요. 박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만 가세요. 우진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며칠째 안 보이시던데. 우진과 지혜는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지혜는 지쳐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도 잃고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우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음만 울렸어요. 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순덕은 한강변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우진이 걸어온 부재중 전화 35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진아, 미안하구나. 김비서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요. 김비서는 태블릿을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병원명도 집행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순덕은 태블릿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김비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이사장님의 진심을 아시게 될 겁니다. 순덕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우진은 어머니 집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혜는 지쳐서 차 안에서 잠들었고 우진은 문 앞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새벽 6시가 되자 복도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문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나와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우진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도련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우진은 벌떡 일어나 김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병원에 전화한 그 비서 맞죠?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진은 김비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김비서는 우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어요. 도련님,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우진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이라니 왜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비서는 순덕의 집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들어가 보십시오. 우진은 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데 어떻게 들어가요? 김 비서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우진은 김 비서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 엄마 집 열쇠를 갖고 있어요? 김 비서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 박철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김 비서가 거실 책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도련님께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진은 이사장님이 누구냐고요 하며 따라갔어요. 김 비서는 책장 맨 위 서랍을 열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우진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병원 건물 소유권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SJ의료재단 이사장 박순덕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진은 손이 떨리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SJ의료재단 설립 허가증, 설립자 박순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진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 비서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사장님께서 30년 전 고인이 되신 사장님과 함께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의원만 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김 비서는 다음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건 도련님께서 아셨던 일부일 뿐입니다. 우진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단의 연도별 재무제표, 투자 내역, 보유 자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순덕이 우진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페이지를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대 등록금, 생활비, 병원 인턴 때 지원금, 모든 게 어머니가 재단 명의로 지원한 것이었어요.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신 거였어. 김 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도련님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청소 일하셨다는 건?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도련님을 지켜보시기 위해 잠시 하셨던 일입니다. 우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김 비서는 서류 봉투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사장님께서 도련님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순덕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진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의 모든 것을 알게 됐구나. 우진은 눈물로 글자가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네가 아빠의 꿈을 이어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랐단다. 편지를 읽는 우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게 하고 싶었어. 우진은 흐느끼며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실수했구나. 네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하게 했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우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겸손과 감사,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말이야. 우진은 편지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 비서는 조용히 물러서서 우진이 울도록 내버려뒀어요. 한참 후 우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김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사장님께서는 도련님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진은 김 비서에게 다가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장님의 뜻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안 나와? 지혜는 거실의 서류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게 뭐야?
우진은 지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모든 걸 가지고 계셨어. 지혜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재단 이사장?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거야. 지혜도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했어. 지혜는 얼굴을 감싸쥐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진은 김비서를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제발 엄마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강 리버사이드 호텔 스위트룸에 계십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가자. 엄마한테 가야 해. 지혜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우진을 따라 나갔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한강 리버사이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호텔 로비에 도착한 우진은 프런트로 달려갔어요. 박순덕 고객님, 방 번호 좀 알려주세요.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진은 절박하게 말했어요. 저 아들입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김비서가 내려왔습니다. 김비서는 우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따라오십시오. 우진과 지혜는 김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층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어요. 김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안에서 순덕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김비서는 문을 열고 물러섰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큰 창가에 순덕이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우진은 어머니를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지혜도 우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덕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래요. 순덕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우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순덕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혜도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병원명도 절차는 시작됐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순덕이 우진을 돌아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우진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제 힘으로요. 순덕은 두 사람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일어나세요.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우진과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우진아,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니?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내 아버지는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다 쓰러지셨어. 우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의사셨어요. 순덕은 우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넌 어떤 의사가 되려고 했니?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만 생각했어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 가르친 게 이거야.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순덕은 우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우진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렴. 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순덕은 지혜를 봤어요. 지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순덕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너희가 정해야 해.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작은 병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될게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란다. 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강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과의 만남 이틀 후, 우진과 지혜는 병원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장비를 빼내고 환자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진은 원장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챙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일한 병원인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혜는 우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우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장인 한성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성철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렸어요. 우진아, 큰일 났다. 우진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 통보가 왔어. 우진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SJ의료재단이 우리 회사 담보 채권을 행사했대. 우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회사가... 성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도야, 완전히 망했어.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철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진아, 내 어머니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없겠니? 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성철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제발, 우리 회사 직원이 200명이야. 다 거리에 나앉는다고.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성철은 고맙다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우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빠 회사 어떻게 됐대? 우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도래. 지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집은?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 한씨 집안 대저택 앞에 은행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압류 집행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미숙은 현관문을 열며 울먹였어요. 제발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직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가구와 미술품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성철은 서재에서 마지막 서류를 챙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사돈을 무시한 대가야. 같은 시각 우진과 지혜는 순덕을 만나기 위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김 비서를 만났어요.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일정이 있으십니다. 우진은 간청하며 말했어요. 제발 5분만이라도요. 김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내주세요. 김 비서는 우진과 지혜를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어요. 방문을 열자 순덕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순덕은 차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진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회사가 부도났어요. 순덕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 지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아버지 회사만 살려주세요. 순덕은 지혜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래야 하죠? 지혜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직원들이 200명이나 되어 다 거리에 나앉아요. 순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건 한성철 회장이 책임질 일이에요. 우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순덕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희 장인어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무시했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순덕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친척이 적어서 쪽팔리다고 하셨어. 지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 때도 나는 항상 맨 나중이었지. 우진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순덕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그런 대접 받으면 아프단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덕은 돌아서서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 씨, 당신 부모님도 나를 무시했어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우진이 일어나 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래도 직원들은 무슨 죄예요? 순덕은 우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건 한 회장이 해결할 문제야.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김비서를 불렀어요. 김비서, 두 분 모시고 나가주세요. 김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나가시죠. 우진과 지혜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혜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서 못하시는 거예요? 순덕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진도 어머니를 뒤돌아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가 울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진은 지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지혜는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는데 우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장모 미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미숙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아, 집이 압류됐어.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해?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은행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가구도 그림도.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모님,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너희 집도 월세잖아. 우진은 그래도 일단 오세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우진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모셔야지.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어요. 1시간 후 우진의 집 앞에 성철과 미숙이 큰 가방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평소 입던 명품 옷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성철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우진이 다가가 인사했어요. 성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우진은 괜찮아요 하며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돈을 무시한 게 화근이었어. 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내 잘못이야. 지혜가 부모에게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성철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회사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엄마한테 한 번 더 부탁드려 볼게요.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돈한테 더 이상 패 끼칠 수 없어. 미숙도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데 어떻게 더 부탁을 해? 우진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지혜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여보. 지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진이 대답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진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지혜는 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잘못했어. 엄마를 제대로 못 챙겼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우진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는 첫날이었어요. 병원장이 우진을 맞이했습니다. 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우진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장은 우진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우진은 작은 진료실을 둘러봤어요. 예전 원장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우진은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할머니, 디스크가 좀 있으시네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술해야 해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진은 할머니를 배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의사구나. 화려한 병원에서 돈 많은 환자만 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환자를 돕고 있었어요. 우진은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꿈이 뭐였는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월급은 원장 시절의 3분의 1도 안 됐지만 우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진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봤어요. 할아버지, 약 꼭 드세요. 혈압 관리 중요합니다. 환자들은 우진의 따뜻한 진료에 감동했습니다. 정 선생님 참 친절하시네요. 우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보람 있습니다. 병원장도 우진을 칭찬했어요. 정 선생님 오시고 나서 환자들이 늘었어요. 지혜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 가게를 들락거리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였어.
우진은 지혜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았어요. 맛있겠다. 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우진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행복해. 지혜도 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장인 성철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70을 앞둔 나이에 다시 회사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장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철은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부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묵묵히 일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지친 얼굴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님. 우진이 인사하자 성철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구나. 미숙은 집안일을 도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혜는 순덕의 아파트 앞을 찾아갔어요.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지만 순덕은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저 지혜예요.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지혜는 도시락을 문 앞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옆집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나와 지혜를 봤습니다. 아가씨, 매주 오시네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시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여성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안 보이시던데. 지혜는 놀라며 물었어요. 며칠이나 안 보이셨어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어디 가신 건 아닐까요? 여성은 모르겠어요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한 달째 집에 안 계신데. 우진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한 달 넘게 못 봤대. 우진은 지금 갈게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우진이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순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야,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우진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이 한 달째 안 보이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관리실 직원이 왔고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기척은 없었어요. 우진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우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순덕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를 찾고 있겠구나. 우진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여행을 떠났단다. 지혜가 옆에서 같이 편지를 읽었어요.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개월 동안 너희를 멀리서 지켜봤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우진아, 넌 이제 진짜 의사가 됐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단다.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 씨도 많이 변했어. 매주 토요일 문 앞에 앉아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지혜도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너희를 만날 준비가 안 됐단다. 우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사랑한다. 우진아, 그리고 지혜 씨도. 우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지혜는 우진을 안아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대.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오실까?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래,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해. 두 사람은 집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순덕이 돌아올 때까지 더 열심히 살겠다고요.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우진은 동네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어요. 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환자들은 우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우진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지혜는 무료 의료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피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크림 바르시면 피부가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들은 지혜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아가씨 참 착하네. 어느 날 저녁, 우진과 지혜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철과 미숙도 함께였어요. 오늘 병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감사하다고 사과 한 박스 주셨어요. 우진이 말하자 성철이 웃었습니다. 우진아, 넌 이제 진짜 의사구나. 미숙도 지혜를 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너도 많이 변했어. 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뭐가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지혜는 또 순덕의 집 앞을 찾아갔어요. 도시락을 들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혜예요.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지혜는 도시락을 문 앞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 씨. 지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덕이 장바구니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순덕은 평온한 표정으로 지혜를 봤어요. 일어나세요. 지혜는 순덕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순덕은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일어나요. 오래 기다렸죠?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을 뵐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순덕은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와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차를 끓이며 지혜를 봤어요. 9개월 동안 매주 왔다면서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께 용서받고 싶었어요. 순덕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우진이도 많이 변했던데. 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아세요? 순덕은 미소 지었어요. 내가 멀리서 지켜봤으니까.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지혜는 순덕의 손을 꽉 쥐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순덕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님. 순덕이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너희가 정해야 해요. 지혜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진이랑 같이 작은 병원이라도 열고 싶어요. 순덕은 그래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응원할게요. 지혜는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지혜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우진이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지혜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혜는 서둘러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시어머니 만났어. 우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지혜가 대답했어요. 응, 지금 집에 계셔. 빨리 와. 우진은 지금 간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순덕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덕이 나타났어요. 엄마.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들어와. 우진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순덕은 우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이제 그만하자. 우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순덕도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순덕은 우진을 놓아주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진아, 9개월 동안 수고했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이제 진짜 의사 된 것 같아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이제 내 아버지처럼 됐어. 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순덕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우진이 대답했어요. 작은 병원 열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엄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생각해 볼게. 우진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덕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엄마, 이거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이잖아요. 우진은 반가워하며 먹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지혜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순덕은 많이 먹어하며 반찬을 더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진과 지혜는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 우진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우진과 지혜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 사랑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우진과 지혜가 함께 운영하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무료 진료의 날 매주 수요일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개원식 날 순덕이 조용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우진은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순덕은 병원 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꾸몄네. 지혜도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덕은 진료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어요. 액자 속에는 고인이 된 박철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갑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순덕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야. 우진은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순덕은 아들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지혜는 옆에서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 모든 게 어머님 덕분이에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해낸 거야. 그때 대기실에서 첫 환자가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우진은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우진은 정성껏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도왔어요. 순덕은 진료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료를 마친 할머니가 나오며 말했어요. 선생님, 돈이 별로 없는데.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개원 기념으로 무료예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병원을 나갔어요. 순덕은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우진과 지혜는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순덕은 대기실에서 차를 끓여 환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환자들은 순덕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나자 세 사람은 진료실에 앉았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순덕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제대로 사는 거죠? 순덕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게 진짜 행복이란다. 우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힘든 시간을 겪으며 배운 거지. 세 사람은 함께 병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에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순덕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의사 됐어요. 우진과 지혜는 순덕의 양옆에 섰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우진이 물었어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순덕은 지혜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지혜씨. 세 사람은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멀리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우진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덕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진아. 지혜도 순덕을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순덕은 두 사람을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3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지켜온 아들이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됐습니다. 며느리도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 어린 사람이 됐어요. 순덕은 가슴속 깊이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당신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순덕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햇살 속을 걸어갔어요. 병원 간판 사랑의원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우진과 지혜, 그리고 순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걸음이었어요.